저한테 변명의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 이거 하나만 더 변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챗 GPT가 나오기도 전 HBM이라는 게 있는지. 네, 대표님 하시면 반도체 망한다고. 반도체가 망한다고? 삼성전 망할 것 같다고. 근데 그 왜냐면은 공포가 지금 삼성전자가 얼마죠? 14만 원? 14만 원 한참 넘었죠? 한참까지는 아닙니다. 한참 넘었지. 지금 14만 내려왔구나. 네. 14만 4천 원 갔다가 오늘이 우리가 1월 14일 저녁에 찍고 있으니까 14만 4,500원 갔다가 14만 300원. 이야,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거 뭐? 삼성전자 이런 날이. 지금 삼성전자 연간 수익률을 보면요, 2025년에 얼마 올랐는지 알아요? 125% 올랐어요. 그리고 26년 들어서 1월 14일까지 17% 올랐어요. 연간 17% 올라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건데 1월 들어서 2주도 안 돼서 그것도 125% 오른 다음 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흑역사가 생겼습니다. 제가 예전에 당신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안 되는 이유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이 쇼츠가 지금 한 350만 뷰? 거의 한 400만 뷰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최근에 달리는 댓글 한번 볼까? 지금 이분은 할 말 없을 듯. 이 아저씨가 지금 12만 원이다 쯧쯧. 요것도 2주 전이에요. 미래에서 왔습니다. 12만 전자 코앞입니다. 또 60만 닉스입니다. 요것도 한 2주 넘었고 전문가는 입으로만 털지 않습니다. 2주 전. 웁스 말조심. 이런 유튜버가 등장할 때가 삼전 살 때다. 고점에서는 삼전 사라 유튜버들 넘쳐나고 요게 3년 전 그리고 2년 전 댓글. 이 영상 보고 삼전 사신 분이 승리자. 조금 오르기 시작했을 때였네 이때보다. 3일 전. 미래에서 왔습니다. 삼전 현재 14만 원 코앞입니다. 라고 질타하는. 요거 좀 변명을 해도 됩니까 여러분? 저한테 변명의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 요거는 풀 영상을 보셔야 그 취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풀 영상 해봐야 뭐 한 7분밖에 안 돼요. 이때가 어떤 취지였냐면 짧게 말씀드리자면 그거예요. 사실은 삼성전자가 코스피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다 보니까 사실상 삼성전자는 인덱스 펀드를 사시면 가장 높은 비중으로 들어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살 거면 그냥 인덱스 펀드 사면 된다. 이런 취지였고, 액티브 투자자들, 전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높은 알파를 추구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직접 사기보다는 뭐 소부장이라든지 삼성전자보다 베타, 그러니까 훨씬 더 큰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굳이 삼성전자를 살 필요는 없다. 이런 취지였었어요. 요거는 사실은 전업 투자자들, 전문 투자자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이해하는 말이기는 하나 3년 전까지는 이게 통했죠. 2025년 적어도 125% 오를 거라고는 이거 하나만 더 변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2022년 2월 14일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챗 GPT가 공개되기 9개월 전이에요. 챗 GPT가 나오기도 전 HBM이라는 게 있는지 일반인은 거의 알지도 못할 때, 그리고 사실은 HBM이 나오고서도 삼성전자는 초반에 죽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오른 거는 뭐 한 5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런 변명의 시간이었습니다. 말 좀 아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끼셔야 됩니까? 요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표를. 이게 코스피 대비 삼성전자의 수익률입니다. 여기 2025년 나오죠. 무려 125% 올랐을 때 삼성전자가 시장이 75% 정도 올랐는데 75%대 125%. 와, 무슨 뭐 수익률을 50%포인트나 앞서는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그 전에도 삼성전자는요 코스피보다 떨어질 때 훨씬 더 많이 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오를 때 훨씬 더 많이 올랐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2019년, 20년. 요때도 2년 연속 40%대 상승률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좀 이례적인 해가 있기는 합니다만 장기로 봤을 때는 사실은 삼성전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개별 주식이고 물론 시총이 이르기는 합니다만 이 수익률을 따라갈 수 있는 건 그냥 인덱스 펀드 사서 담아놓으면 물론 거기에 가장 큰 비중으로 있다라는 거고, 사실은 펀드 매니저들도 주가가 많이 오를 때 삼성전자 따라가기를 되게 버거워합니다. 왜냐? 비중을 20%대 후반, 뭐 30%까지 단일 종목으로 채우기는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과연 삼성전자 가지고 이렇게 급락하는 해도 있는데 이거를 과연 골라서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속편한 투자는 그냥 삼성전자가 많이 들어있는 인덱스 펀드를 가입하는 게 맞다. 그리고 진짜로 액티브하게 베타를 추구한다면 개별 주식을 공부하는 게 맞다. 요게 이제 저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2025년에 이게 무참히 깨진 거죠. 요런 거로 이제 롱테일 리스크라고도 하고, 그래서 변명의 시간이 길었고. 페인이 뭐였어요? 페인을 보자면 사실은 삼성전자가 HBM에서 버벅였던 거는 뭐 다들 아시는 주지의 사실이고, HBM의 캐파를 증설을 하면서 기존 D램은 생산량을 늘리지 않았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감산이 이어졌고, D램 수요가 조금만 더 살아나니까 바로 쇼티지가 나버리면서 D램 가격이 완전 급등을 했던 거잖아요. 뭐 몇 개월 사이에 뭐 7, 8배 오를 정도로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댓글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재미있는 영상입니다. 그때 당시엔 당연한 지론이었는데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조금 이해를 해주신 분이고 그리고 이런 분도 있습니다. 저 양반 삼전 주식 지금 가지고 있을 거다. 이게 저희가 벌써 한 1년 좀 넘었죠. 그렇죠. 1년 반 정도 됐나? 삼성전자 주식을 산 게.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회사, 법인 계좌로 조금 샀습니다. 그때 왜 샀냐면 삼성전자가 7만 원 좀 안 될 때였네? 네, 한 6만 원대 정도. 맞아. 되게 안 좋을 때였어요. 그때는 삼성전자 배당도 있고, 뭐 HBM에서는 좀 버벅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가격대라면 오히려 리스크가 적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법인 계좌로 급하지 않은 돈으로, 넣어놔도 되는 돈으로 사놓았던 거죠. 물론 뭐 D램이 이렇게까지 잘 될 줄은 몰랐고, HBM에서 따라잡을 줄도 사실은 그때는 기대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싼 주식을 사서 배당도 받고 업사이드가 생긴다면 훨씬 더 기회가 될 것이다. 오히려 싸게 사는 게 리스크가 적은 거고 비쌀 때 쫓아가면서 사는 게 리스크가 더 높아지는 거다. 뭐 이런 생각도 좀 가졌었고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를 약간 갖고 있습니다. 그때 한참 삼성전자 망한다고. 맞아요. 그때 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익률이 한 100 몇십 %는 될 거예요. 6만 원대 사서 지금 14만 원이면 뭐 수익률은 그렇겠죠. 그래서 이게 저는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저희가 조지 소로스 콘텐츠를 홍진채 대표님과 같이 했습니다만 3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이후에도 절대 네버 삼성전자를 못 살 거다. 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 물론 이제 생각은 유연하게 가져야 되는 건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것도 가끔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되게 변명으로 들릴 거예요. 일견 변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Y스트릿도 그렇고 정말 많은 유튜브 채널 경제방송에서도 전문가분들이 방송을 하시잖아요. 자신의 전망을 해요. 근데 요즘에는 뭐 유튜브를 1년 전 영상인데 최근 걸로 이제 잘못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때 과거의 생각이 앞으로도 영원할 거다?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왜? 상황이 바뀌었는데 여건이 바뀌었는데 결론도 바뀌면 안 된다? 당연히 바뀌어야죠. 조지 소로스가 그걸 굉장히 유연하게 하는 사람이고 본인의 원칙을 깨면서까지도 그리고 케인즈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당신 그렇게 말이 자주 바뀌냐? 그런 비판을 들으니까 저는 상황이 바뀌면 여건이 바뀌면 생각을 바꿉니다. 당신은 어떠십니까? 라고 오히려 되물어봤어요. 그럼 당신은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생각을 안 고칩니까? 내가 10년 전에 한 그 생각 그대로 10년 후에도 갈 거야 라고 고집을 하느냐는 거예요. 물론 그게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통용이 될 수도 있겠으나 특히 자본시장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주식시장에서는 유연함이 오히려 강직함보다는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변명. 네, 그때 사실 타이밍에도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치. 그때 대표님 하시면 반도체 망한다고. 반도체가 망한다고? 삼성전자 망할 것 같다고. 근데 그 왜냐면은 공포가 우리가 얼마에 샀냐면 여기 어디쯤 아니었을까? 그쯤 됐어요. 여기 어디쯤일 거예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6만 원, 7만 원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예. 법인 계좌에 삼성전자가 있다는 걸 저는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24년 9월에서 11월에 네네네.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 주가가 그냥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심지어 보유자들도 굉장히 안 좋다라고 되게 이 힘듦을 견뎌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러빈도 마찬가지의 상태였다. 맞아요. 저도 그때 이거 괜히 샀나 싶었어요. 왜냐면 산 다음에 쭉 빠져서 5만 4천 원대, 5만 3천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5만 원 아래로도 갔었잖아요. 24년 11월에 4만 9,900원까지 갔어요. 아직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11월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물론 누구나 최저점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를 6만 원대, 5만 원대 살 수 있다면 이거 거의 코로나 때 가격 아닙니까? 코로나 때가 4만 4천 원 정도까지 갔었어요. 사실 이때 사면은 오히려 리스크가 없는 건데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 저도 사놓고 떨어졌을 때 마음속으로 엄청나게 욕을 했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이렇게 오를 거라는 건 사실은 예상은 할 수는 없었고 알 수 있는 상황도 당연히 아니었고. 그때 또 기억이 나는 게 그 승계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더 빠지긴 쉽지 않을 거다. 맞아요. 이제 상속세 내야 되니까. 그렇죠. 뭐 그런 논리도 좀 있었죠. 그래서 주주 환원을 더 많이 해서 주가를 막 그 자사주도 매입을 그쵸, 하고 부양을 좀 하려고 했었던 게 이제 삼성 일가의 모습이었고 사실 요거는 이제 주봉입니다. 2025년 9월부터 엄청나게 올랐죠. 요때부터 사실상 얼마입니까? 6만 9천 원, 7만 원에서 출발을 해서 9, 10, 11, 12 그리고
1월 한 절반 지났는데 4개월 반 동안에 2배 오른 겁니다. 7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이때 370조였네. 동네 바보형 소리 들을 때 330조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얼마? 800조가 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만 보거든요. 제가 요즘에 뭐 여기저기에서 많이 부르셔가지고 주식 강의 다녀요. 그래도 제가 조금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드리는 말씀이 이것만 보지 말라고. 이거 올라오는 거 보고 사람들이 7만 원에 산 사람 7만 원에 팔고 8만 원에 산 사람 8만 원에 팔고 9만 전자에 팔고 9만 전자면요. 주봉으로 볼게요. 코로나 때 2021년 불장에 물렸던 9만 1,000원에 산 사람까지 다 탈출할 수 있는 가격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7만 원, 8만 원, 9만 원 본전 와서 다 팔고 나갔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것만 보시지 말라. 왜냐면 이제 오늘 또 공부도 해야 되니까. 1년을 빠지고 1년 횡보했어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주가 오를 때 그냥 주가만 오른 게 아니잖아요. 기대감만으로 오른 게 아니잖아요. 이른바 기대감만으로 멀티플만 이상하게 올라가면 뭐 팔아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고 실적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 그거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FN가이드의 그 YG 리포트 사이트를 통해서 유료기는 합니다만 이걸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2025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8월 말 바닥으로 해서 주가가 9월, 10월부터 무진장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때부터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갔다는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실적 추정치는 안 보고 주가만 오르니까 6만 원 왔다 팔아야지, 7만 원 왔다 탈출해야지, 8만 원 왔다 팔 기회야 이렇게 나갔다는 거죠. 25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28조 원에서 한 달 만에 30조 원으로 거기서 한 달 만에 37조 원으로 올라왔죠. 근데 더 무서운 거는 26년 전망치였죠. 사실은 이게 되게 뭐 누워 보이기는 합니다만 여기서 많이 올라서 그런 거고요. 26년 연간 영업이익 그 전망치가요. 25년 8월까지만 해도 38조 원대였습니다. 그게 9월 말에는 46조 원까지 올라가요. 퍼센테이지로 한 30% 늘어난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10월 말 기준으로는요. 74조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2달 만에 거의 2배, 실적 전망치가 2배 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 전망치가 2배 나면 주가가 안 오르겠습니까? 급등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거 보고 주린이들이 주가만 보면요. 아이고 이때 팔아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8만 원, 9만 원대 팔았겠죠? 그리고 11월 말 되면 80조 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12월 말 되면 85조. 지금 얼마냐? 1월 13일 기준으로 118조 6천억이 찍힙니다. 26년 영업이익 전망치 컨센서스가 거의 120조 원이에요. 또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은 줄인이죠. 더 봐야 할 게 있죠. 컨센서스가 120조인데 지금 외국계 리포트 막 150조짜리 나옵니다. 그러면 디테일하게 한번 봐야죠. 이게 영업이익 트렌드입니다. 컨센서스 추이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6년 연간 영업이익이 쭉쭉 올라왔죠. 85조에서 현재 118조까지.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다? 이 막대. 위아래, 위아래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컨센서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실적 추정치 밝힌 애널리스트들의 평균이잖아요. 근데 평균에도 함정이 있죠. 누군가 너무 많이 써서, 누군가 너무 적게 써서, 아니면 리포트 발간을 한 3개월, 6개월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숫자를 업데이트 안 해서 왜곡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신 버전도 봐야 되고 가장 높은 거, 가장 낮은 거. 다이빙이라든지 체조에서도 제일 높은 점수 빼고 제일 낮은 점수 빼잖아요. 너무 왜곡을 시켜버리니까. 이런 것처럼 주가 슈팅 나오기 직전 8월 기준으로 26년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38조 원대였고 컨센서스 최저 19조, 최고 47조였습니다. 47조가 평균을 지금 38조까지 높인 거예요. 이게 9월로 가면 55조 대 19조, 10월 말로 가면 95조 대 47조, 그 다음에 100조 나오기 시작한 게 11월부터였습니다. 100조 대 47조, 그 다음에 112조 대 47조, 1월 13일 기준으로 보면 150조 대 60조예요.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이 62조 원을 거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게 보는 사람이 이게 국내 증권사 기준이긴 합니다만 150조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계 UBS였었나요? 150조 나온 게? UBS였던 거죠. 예, 그렇게 나오고 있고. 물론 세부적인 논리는 각각의 리포트를 열어서 좀 봐야겠습니다만 이 위아래도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게 이쪽 숫자를 좀 봐주시겠어요? 26년 영업이익 지금 컨센서스가 118조예요. 27년은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21조예요. 얼마 차이 안 나죠? 이것만 놓고 보면 뭐야 27년도에는 성장 못하네. 26년이 피크네. 그럼 지금 26년 1월이잖아. 이제 슬슬 팔 준비해야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성장을 못하잖아. 여기도 매출도 마찬가지고 매출이 6.78%밖에 성장을 못한대. 그러면 26년 언젠가 팔 준비해야죠. 이러니까 이런 또 함정에 빠질 수 있는데 물론 이게 함정이 될지 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가보면 이 최고치를 봤죠. 최저치 컨센서스. 이제 27년 영업이익 숫자도 봐야죠. 최고치가 지금 181조 9천억 나옵니다. 최저치는 62조. 요거는 이제 26년 최저치랑 비슷해요. 근데 최고치가 150조에서
180조까지 달라지죠. 이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거의 한 20% 영업이익이 더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리포트를 쓴 사람 거를 찾아보고 그 논리, 배경까지 보고 내가 거기에 동의한다라고 하면 이 엄청난 사이클이 27년도까지 가겠네. 그런 26년에도 강력히 홀딩 해야겠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야 이거 27년 전망치 이거 누가 180조가 너무 이거 뻥튀기했네. 딴 사람들 봐봐. 이 정도까지 안 나오는데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컨센서스 118조 대 120조를 보면서 슬슬 매도할 준비를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 조각조각 맞춰서 판단을 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는 아직 결론을 못 냈습니다. 영상이 나가면 아마 이제 삼성전자 끝물이다. 또 나왔다. 약간 신호 왔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몇 계실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진짜 기우제 같은 느낌인데, 결국에는 27년에 컨센이 어떻게 되냐를 계속 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죠. 아직은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 AI라고 하는 이 사이클이 과연 어디까지 커질지가 지금 감이 안 잡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맞아. 아, 그래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 제이슨 부동의 1위님이 해주셨는데, 참고로 부동의 1위님은요 최준철 대표님이 하시는 VIP 자산운용회사는 최양성소 서바이벌 아닙니까? 애널리스트 양성의 서바이벌에 최종 라운드까지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탑2.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훌륭하신 분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직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숫자를 보여드렸잖아요. 사실 아시겠습니다만 숫자도 후행하죠. 왜냐? 애널리스트들이 여러 가지 펼쳐지는 상황을 다 대입을 해서 숫자를 만들어서 리포트를 발간하는 건 당연히 현재 주가보다 후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 트렌드를 보자는 거고, 그 논거가 얼마나 탄탄한지를 봐야 하는 거고, 사실은 넘버스를 만드는 것보다 내러티브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러티브가 합리적인지를 봐야 하는 거고, 그래서 D램 가격이 최근에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거, 그것뿐만이 아니라 D램 가격을 올리고 있는 그 요인, AI 투자, 데이터 센터 투자를 봐야 하는 거고, 지난번에도 강병수 박사님을 비롯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 출연해서 말씀해 주셨던 거, 혹여나 전력 때문에 아니면은 뭐 그 관련된 인프라 때문에 데이터 센터 건립 자체가 늦어져서 우리가 주문했던 HBM, 우리가 주문했던 GPU 좀 천천히 주세요 라는 말이 나오면 지금 막 26년, 27년 이렇게 가파르게 실적 전망치 올라가는 것들이 과연 그대로 갈 수 있을 것인가? 혹여나 또 너무 빠른 기대감이 다시 이제 현실을 보게 되면서 뭔가 좀 냉각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또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얼만큼 지금 그 인정을 해주고 있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고 1월 8일인가 제 잠정 실적 나왔잖아요. 그럼 4분기 실적이 20조 원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1월 초에 나왔던 기사가 디램가 70% 인상하겠다고. 그러면 그 아까 말한 그 120조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건 아니겠구나. 약간 이런 그쵸. 감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1월 초에 이렇게 올렸는데 계속 지금 디램가가 좀 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오르고 있죠. 그럼 분기 영업이익으로 일단 4분기 20조를 찍었는데 DS만 놓고 보면 한 18조 정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메모리 사업부 반도체, 쪽 하니까. 그러면 그게 점점 뭐 20조에서 30조 되고 뭐 40조 되고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라 이게 얼만큼 계속 올려줄 수 있을까도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컨센서스는 가장 최근의 D램 동향, 혹은 거기에서 애널리스트별로 조금 더 추정해서 쓴 숫자들이 배경이 되는 거고, D램 가격이 더 오르면 숫자가 더 올라가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D램 가격이 막 폭락하기 시작해. 그러면 애널리스트들이 이 숫자를 바꿔 쓰기도 전에 주가는 먼저 빠지겠죠. 그게 또 주식시장의 속성이기도 하니까. 참고로 내년 분기 영업이익 그 컨센서스 말씀하셔서 보면은 2025년 4분기는 20조 원 나왔죠. 근데 일단 26년 1분기는 현재 컨센서스가 25조입니다. 요것도 한 달 전에는 18조, 19조, 24.9조 하다가 지금 25.1조까지 와 있고요. 2분기 보면은 지금은 29조, 거의 30조 나옵니다. 3분기까지도 나오는데 33조. 그러니까 물론 이게 계절성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1분기 대비 2분기, 2분기 대비 3분기도 좀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이 기울기. 그래서 이게 팔로우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사실 이제 대한민국 반도체 투자 넘버원은 자타공인 선진장님 아니십니까? 와, 삭발릭스 때가 제가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 2년 전? 더 됐어요, 더 됐나? 됐어요. 3년 전인가요? 삭발리스가 거의. 그러고 나서 팔로우를 계속 하시니까 사실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이 투자를 종료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반도체 업황 도는 거 얘기하시면서 HBM 붙으면서 계속 보유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사이클까지도 이제 AI의 뭐 추론력에 많이 쓰인다고 하니까 그렇게 진짜 끌고 가야 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렇죠. AI 뭐 시대에는. 단순히 2배 올랐다, 뭐 삼성전자 6만원에서 12만원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걸 팔로우해 나가는 게 사실 투자 수익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유, 그럼요. 선진장님이 그 말씀해 주셨을 때가 하이닉스 주가가 막 8만 원? 저희 예전 영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22년도인가? 제 기억엔 그런데. 여기 아니었습니까? 어디? 네, 그 언저리 있죠. 요 언저리였는데 지금 보이지도 않아. 근데 이 보이지도 말씀하시고 살짝 빠졌다가 다시 봤는데. 맞아요. 아마 뭐 YSTL 구독자분들 많이들 또 기억을 하고 계실 거고. 반도체는 오히려 망한다고 할 때가 기회다. 왜? 세상이 성장을 할수록 신기술이 나올수록 새로운 IT 기술이 나올수록 반도체라는 게 최소한 덜 쓰이진 않기 때문에. 22년도쯤이었을 거예요. 챗GPT 나오기 전이었으니까. 챗GPT 나오면서 뭐 이렇게 더 모멘텀이 분 것도 있고 HBM으로 인해서. 그래서 AI 시대에는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GPU 때문이 아니라 HBM, 메모리 반도체 때문에 병목 현상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고, 젠슨 왕도 그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HBF가 나올 수도 있고,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갑 같은 날 슈퍼을이 될 수 있다. 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 물론 이거는 최근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주가가 좋아서 나오는 또 낙관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이런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같이 또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또 3년 전에는 이데오가 삼성전자 개인들이 주식을 살 필요가 없다, 그냥 인덱스 펀드 하면 된다라고 말을 했지만, 지금은 또 상황이 달라진 것처럼 앞으로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또 분명히 상황이 달라지는 시점이 온다. 이게 상황 이퀄 결론이 아닌데 그쵸. 계속 바뀌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상황이 이렇다 얘기하면 또 이게 그럼 삼성전자 사란 얘기냐, 이렇게 결론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지양하자는 의미다. 지양. 그렇죠. 결국에는 갖고 계시다면, 아니면 뭐 신규 매수 고려를 한다면 지금 이 주가의 논리가 뭔지를 보고 그게 계속 이어지는지 더 강화되는지 약간 이런 거를 보면 되지 않아요. 사실 YST 영상 좋은 영상 되게 많잖아요. 최근에 서병수 위원 오셔가지고 AI가 엔비디아가 더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저 이제 블랙에 기반으로 그 AI 모델이 나온다든지 더 서프라이즈한 뭔가가 나올 거다. 근데 여기서 또 추론 영역으로 많이 들어간. 예전에 그 농구천재님도 나오셨던 것 같은데 블로그를 보면 또 되게 좋은 내용 많으세요. 그런 걸 보고 계속 스터디해 나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길이에요. 쉽지 않아요. 대중들은 그래서 사라는 거야, 팔라는 거야. 결론만 말해줘. 나는 지름길을 통해서 저기 끝에 목적지에만 가고 싶어. 근데 그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입니다. 쉽게 가려는 거, 빨리 가려는 거. 근데 그렇게 쉬운 길은 없고, 그런 쉬운 길이 보인다면 그거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 예쁘게 포장되어 있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재차 강조를 하는 게, 결국엔 삼성전자 주가가 빠지지 않겠습니다. 사이클이니까. 근데 대표님처럼 박제당해가지고 박제. 이제 주가 그럴 막 수도 또 있지. 내려왔을 때 전 시간대로 삼성전자 그랬다고. 삼성전자 사지 말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인덱스 펀드 사면 삼성전자가 제일 많이 들어있다. 참고로 이거 하나 보여드려야겠다. 끝내기 전에. 지금 코스피 내에서 삼성전자 시총 830조고요. 비중이 21.7%입니다. 하이닉스가 13.8%. 합치면 한 34, 35% 되네요. 코스피 내에서. 근데 우리가 사는 인덱스 펀드는 대부분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피 200이죠.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그러면 보면은 코스피 200 내에서는 23.3%, 15.15%입니다. 그러면 38.45%네요. 거의 40% 육박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좋아질 것 같다. 삼성전자 살까요? 하이닉스 살까요?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인덱스 펀드 사시면 40%는 담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반도체 ETF를 사시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저희 Y-스트릿은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께 당장 물고기를 잡아드리진 않습니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같이 공부해 나갈 뿐.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하고 있는 요 뷰티 섹터, APR만 해도 몇 배 올랐습니까? 5배, 6배 오르지 않았습니까? 저점 대비 APR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뷰티 섹터 전문 투자자 브릴러님 통해서 한 6, 7시간 강의 될 것 같은데 며칠 안 남습니다. 거의 오프라인에 이미 다 마감이 됐고요. 온라인 강의 들으실 수 있는 이 뷰티 섹터 파헤치기, 그리고 우리가 매주 세미나를 듣는 제아의 고수분들, 베스트 애널리스트 분들 모셔서 공부하는 YG클럽. 물론 이제 YG클럽을 하시면 다른 우리 특강 많은 할인 혜택을 또 드리기도 하고요. 해서 저희는 이런 곳입니다. 당장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이 오래 직접 투자하실 수 있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그런 채널이라는 거 해서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Y스트릿이 또 야식 잡설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신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알고 좋댔다. 그리고 저희는 2호점도 있습니다. Y스트릿 후원까지도. 감사합니다. 뿅!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수익률 3자리 이상을 달성했다고. 반도체 기업 좋죠. 근데 내 피부에 투자하고 좋아지는데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것만큼 좋은 게 있을까요?